북극고마 북극고마 너의 보드란 하얀 털이 난 좋아. 북극고마 북극고마 너의 동그란 까만 눈이 난 좋아. 공룡책을 보다 보면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 미래의 아이들이 네 사진 보면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못 견딜 거야. 북극고마 북극고마 너의 보드란 하얀 털이 난 좋아. 북극고마 북극고마 너의 동그란 까만 눈이 난 좋아. 차가운 얼음 위에 네가 살 수 있게. 뜨거운 여름에도 내가 참아볼게. 차가운 얼음 위에 네가 살 수 있게. 뜨거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잠시 꺼둘게. 북극고마 북극고마 너의 보드란 하얀 털이 난 좋아. 북극고마 북극고마 너의 동그란 까만 눈이 난 좋아. 너의 동그란 까만 눈이 난 좋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교육과 평생교육 공감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조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한마당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는 2021 제17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을 맞이해서 마련된 시간인데요. 환경교육 일상화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또 환경교육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교육과 그리고 평생교육이 만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개최된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환경과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뜻깊은 행사를 맞아 저희가 특별한 장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 두드림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체험 교육시설로 연령과 수준에 맞는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녹색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기후변화 관련 기관들이 함께 소통하는 네트워크 공간이자 기후변화 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셔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환경교육과 평생교육 공감 토크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가수 누리플라이의 정욱재님과 가수 이한철님을 모셨습니다.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을 주제로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를 만나볼 텐데요. 자연과 환경의 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전 인류의 조화로운 균형에 대해서도 노래하는 분입니다. 정욱재 씨를 만나볼게요. 1, 2, 1, 2, 3, 4 아직 많이 남았지 이 넓은 식탁 위에는 너와 내가 나눠 각질 풍자들만의 집 너는 알고 있잖아 정말 따윈 없다는 걸 신경 쓰지 마 약해 빠진 겁쟁이들의 말 휘청이는 내 몸 감이
가누기 힘들 법해도 상관없잖아. 너만 남겨놓. Oh, I don't know. Oh, I don't know. Oh, 사막이 쏟아져도 바다가 밀려와도 태풍에 휩싸여도 I don't know. I don't know. 휘청이는 내 몸에 가누기 힘들 법해도 상관없잖아. 너만 남겨놓. Oh, I don't know. Oh, I don't know. Oh, 사막이 쏟아져도 바다가 밀려와도 태풍에 휩싸여도 I don't know. I don't know. 네, 안녕하세요. 정국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우재입니다. 시청자분께 자기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 리플라이와 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욱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노래로 끝없이 소비하라라는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네.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끝없이 소비하라라는 곡은 약간 역설적인 그런 반어법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근데 환경 문제는 그런 개인의 그런 소비 습관에 굉장히 좀 밀접하게 좀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의 소비 습관과 나아가서 그게 산업으로 발전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소비하게 되는 그런 사회 풍토를 약간 좀 반어법적으로 풀어본 노래입니다. 네. 그렇게 계속 소비하다 보면 뭐 사막이 몰려올 것이고 태풍이 몰려올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위기를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네, 의미를 맞아요. 담고 있는 노래군요. 네, 저희는 매년 겪잖아요. 네. 뭐 황사도 겪고 그리고 뭐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그런 뭐 태풍의 해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잦아지고 있는 현실이라서 근데 우리는 또 너무 이 생활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후렴의 I don't know.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래도 계속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네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 말이 조금 더 뭐랄까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노래 의미를 알고 들으니까 훨씬 네네. 더 노래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공을 실용음악과를 전공을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학원을 네. 환경대학원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인데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연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실용음악과까지 쭉 저는 음악만 그런 전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그런데 이제 활동을 아시다시피 저는 좀 운이 좋게 좀 일찍 하게 되어가지고 네네. 그때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음악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약간 좀 그런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제 편입을 하고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또 석사를 가고 또 지금 또 다시 석사를 가고 활동하고 있는. 네. 네네네. 그렇게 진로를 결정해서 근데 환경학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은 이게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저는 아무래도 그거를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이제 환경 문제를 우리 얘기하자라고 뮤지션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되게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이 미처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어떻게 그쵸. 보면 쉽게 보고 넘길 수 있는 그쵸. 것들도 네네.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가 보군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PCC 보고서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매번 뭐 되게 딥하게 공부를 하니까 네, 네.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구나. 저희는 체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 환경 교육의 문제가 좀 괴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입장과 네.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는 입장은 굉장히 좀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좁히는 게 환경 교육의 가장 큰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을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네네. 환경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훨씬 좀 남다르게 다가갈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견해 같은 게 좀 있으신지 네네. 환경 교육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유럽 경우에는 조금 그레이드를 좀 많이 촘촘하게 나눴어요. 교육하는 네. 단계를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 뭐 이를테면 준호 선배님께서 불렀던 북극곰 같은 노래들 감정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것들로 친숙하게 아이들에 다가가고 점점 이제 좀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그레이드를 좀 촘촘하게 나눌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교육 일선에서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아,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게 또 뭐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또 얽혀 있다고 또 생각하시나 봐요 한국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계가 좀 더 촘촘하게 나눠져 있으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나랑은 네네.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 이렇게 네네.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 수준에 맞는 네네. 그런 교육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맞아요. 하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 이게 시민에게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있고 네네. 지금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시민과학이라고 하는데 시민의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도 과학과 되게 밀접한 거라서 네. 시민과학을 좀 끌어올리는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많아질수록 네네.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그만큼 그렇죠. 높아진다는. 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가 개인의 자각과 경각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자각과 경각심을 우리가 이게 전문가들이 정말 이제 50년 뒤에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체감을 못 해요. 그렇죠. 네네. 막 와닿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보고서들을 이제 봐도 이게 저도 잘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좀 격차를 많이 좁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네. 저 벌써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네. 저도 예전에 봤던 사진인데 음악 페스티벌에서 직접 네. 이제 쓰레기를 모은다고 네네. 하고 재활용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보고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뮤직 페스티벌에서 그런 폐기물 저감 캠페인을 직접 벌이게 된 네. 그 어떤 이유는 네. 이유도 궁금하지만 그렇게 용기 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철이 없었죠. 그때는 제가 이제 막 석사를 환경 정책학이라는 석사 대학원을 좀 진학했을 때였고 그리고 뭔가 좀 데뷔도 막 했던 시기여가지고 막 에너지가 막 넘쳤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선배님도 뭐 도와주시고 저도 같이 그 캠페인 같이 했었죠. 저랑 같이 네네. 막 쓰레기 줍고 막 이 로고송도 북극곰이라는 로고송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국에 되게 많은 지금은 대형 음악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 2009년, 2007년 이때는 그렇게 막 10,000명 이상의 단위의 음악 뮤직 페스티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다시 아주 오래전에 잠깐 있었다가 없어졌었는데 다시 그런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었죠. 근데 저는 생애 처음으로 그 음악 페스티벌에 딱 섰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들떠 있었죠. 나는 이제 슈퍼스타다. 그렇죠.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대기실에 가니까 이승환 선배님 막 계시고. 그 끝나고 저도 공연을 하고 저도 막 같이 보고 막 즐기고 하다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음악 페스티벌에 가시면 모든 관객이 빠져나간 그 장면을 못 보실 거예요. 볼 일이 없죠. 그쵸, 네, 볼 집에 일이 가시니까. 없죠. 근데 저는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산이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했어요. 이런 거 다음에는 우리가 좀 그런 쓰레기를 좀 저감해보는 캠페인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준호 씨도 그렇고 많은 다양한 선배님들 이제 모아서 같이 뭔가 캠페인을 으쌰으쌰하면서 만들어 보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뮤지션이 어떻게 보면 정욱택 씨밖에 없었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정말 인상 깊었었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울림을 주는 조금 아. 경각심을 일깨우는 네. 그런 활동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저의 포지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뮤지션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런 환경 이슈들을 이제 좀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대중과 좀 더 소통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경각심을 가진다면 그게 저의 이제 소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열정적인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좀 환경을 노래하는 뮤지션이 정말 그 수식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가요? 그런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욱재 씨의 다른 노래들 한번 만나보면서 정욱재님과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two, three. 언제부터일까 저 낡은 지붕이 지켜주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는 얼마만큼일까 저 낡은 문틈에 쌓여온 사람들의 이야기 잠들어 있던 시간이 바람을 타고 다시 피어올라 빛나던 시절 그 골목길로 데려다 주 못다한 이야기 그만터니 들의 노래소리 고단한 삶에도 시들지 않던 꽃잎 이 도시의 기억이여 빛바랜 벽지에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들 잊혀져가는 시간이 바람을 타고 다시 꽃을 틔우면 사랑했던 이들 다 여기에 와주오 못다한 이야기 그만터니 들의 노래소리 고단한 삶에도 시들지 않던 꽃잎 이 도시의 기억이여 고단한 삶에도 시들지 않던 꽃잎 이 도시의 기억이여 Standing on white, reach to the skies. I am the snow they come falling down. Spring has now come
flowers ever grown, we'll find the way back again. The point of either source of either. Let us go back to the sea. Let us go back to the sea. Through the narrow valley, through the cold river, through every thought on this good earth, we'll meet the wave of dawn. We'll meet the sun and star. Now take me back to the ocean. Place with abundant life to the sea. Point of either, source of either. Oh, beginning of life, circle of life. Let us go back. Let us go back to the sea. Through every thought on this good earth, we'll meet the wave of dawn. We'll meet the sun and star. Now take me back to the ocean. Place with abundance life to the sea. Oh, 이어서 두 번째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돼서 이분도 빠질 수 없죠. UBC 울산방송국 필환경시대 지구수다의 사회를 맡으셨던 이한철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던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가 속 들어 앉아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 지난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네, 안녕하세요. 이한철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한철입니다. 네, 네. 시청하고 계신 분께 소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입니다. 저는 평소에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울산 방송 필환경 시대 지구수다의 진행 맡으시기도 했고 보니까 에너지 시민연대 홍보대사도 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환경 관련된 일들을 많이 진행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또 환경을 생각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네. 친환경보다는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이름처럼 음. 필환경 시대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구 곳곳에서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기후 변화 그런 현상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세계는 지금이라는 TV 프로그램 엄청 좋아하는데 네. 거기 보면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브라질의 습지에서도 가뭄이 오고 네. 또 뭐 시베리아에서도 호주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엄청나게 큰 산불이 있고 산불이 있는 동시에 중국이나 미국 동부 같은 경우에는 막 홍수가 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이거 환경 문제 진짜 대단하다. 이대로 그냥 지켜봐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저도 뭐 무대 위에서는 가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 외의 시간들은 작은 소시민으로 일상을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하고 있는데 텀블러도 쓰고 네. 또 뭐 대나무 대로 된 칫솔 그거 아시죠? 그거 쓰시는군요. 네, 그것도 쓰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제로 웨이스트 오피스예요. 그래서 일회용품 특히 이제 뭐 물티슈나 네. 화장지 같은 거 안 써요. 그냥 손수건을 빨아서 쓰는데 네. 처음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불편하고 특히 다니러 오시는 손님들이 너무 당황해 하시는데요. 요즘은 또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행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는 데서 시작하는 것들이 참 많다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바뀌고 나서 정말 좀 이것만큼은 잘 했다 싶은 것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닐봉지를 스웨덴의 그 박사님이 그 만드셨대요. 처음에 네. 만들게 된 이유는 종이봉투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나무도 많이 베야 되고 하니까 가볍고 오래 쓸 수 있는 비닐봉지를 만든 건데 우리 그냥 한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혼자 소소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비닐봉지 10년 쓰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무슨 공항에서 받은 비닐봉지인데 엄청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거 여행 갈 때 안에 이렇게 속옷도 넣고 막 이런 네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생각해 보면 비닐봉지는 늘 좀 일회용품 한 번 쓰고 좀 버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또 그게 잘 안 썩어서 잘 안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를 직접 몸소 실천하고 계시다니 그건 좀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일 것 같은데요. 되게 뿌듯해요. 별거 아닌데.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한번 가서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환경 운동에 관심이 있는 입장에서 환경 교육의 필요성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요즘 학교에서는 그래도 환경 교육을 중점을 두고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네, 네.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뭐 환경 전담 선생님도 좀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환경을 전담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죠. 그죠. 네, 예. 네, 네. 그런 욕심들도 나던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더불어 기성세대들이 학생들보다 더 많은 환경 교육을 받아야 되고 참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가 결국 미래 세대들한테 이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런 교육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정작 우리들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들조차도 무지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독일 갔다 오셨을 때 네. 그 독일에서 좀 특별한 가게를 만났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어떤 가게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친환경 도시, 필환경 실천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로 웨이스트 숍을 방문했었어요. 아, 네, 네, 네.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파는 상점인데 네. 알맹이만 파는 거예요. 포장 없이.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가면 네. 빈 병들이 있어요. 네. 재활용된 유리병들. 그 병에 이제 무게를 저울에 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 뭐 예를 들면 뭐 액체로 된 세제도 있고 네, 네. 또 뭐 고체로 된 뭐 캐슈넛 그런 것도 있고 쌀도 네. 팔고 네. 진짜 다양한 물건들을 팔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달았던 무게의 그 용기 안에다가 물건들을 넣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무게를 재요. 그래서 용기의 무게를 빼면 알맹이의 무게가 남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판매를 하는 네, 거예요? 그걸 이제 지불하면 되고.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그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죠. 저는 좀 상상이 좀 안 되긴 하거든요. 직접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럼 정말 그 알맹이들만 판매를 하는 남기는 남나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남으시려나? 그 오히려 사람들이 네. 그런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 자체를 되게 좀 멋있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보통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똑같은 패키지의 물건들을 가져가서 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나한테 딱 적합한 양만 살 수 있고 네. 나한테만 주어진 그 용기로 살 수 있고 하니까 음. 물건 쓸 때도 좀 뿌듯해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우리가 물건 살 때 포장지에 좀 현혹되는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포장이 전혀 안 된 물건들을 파니까 네. 상품의 질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또 소비자들한테 뭐 얻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를 좀 멋있게 생각하는 행위라고 하는 게 네. 조금 와닿는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는 이 행위 자체에서 좀 멋을 느꼈을 때 네. 예, 그냥 좀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좀 그걸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이게 되게 좀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런 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10년 쓰기 다들 해가지고 네. 7년 썼을 때 비닐봉지에 뭐 아주 멋진 스티커를 불려준다는 거. 그러면 이제 다 네. 가지고 다니면서 네. 멋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든 거지만 사람들 멋있기 위해서 조금 힘든 것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막 멋지게 입기 위해서 조금 춥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네네, 것처럼 네.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조금 그 멋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그런 의식의 흐름 같은 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제 신용카드인데 네.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어요. 결제할 때 이 카드 내밀면요. 네. 그 상점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해줘요. 이거 요즘에. 진짜 있어 네. 보여요. 여기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비닐봉지는 안 주셔도 괜찮아요. 빨대는 빼주세요. 이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네. 주변에 이거 결제하는 거 보고서는 이 스티커 어디서 났냐면 나도 한번 좀 붙였으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얘기 나누면서 약간 희망적인 그런 면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을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 지구를 생각하는 특별한 항해 그린보트를 여러 해 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 그린보트를 계속해서 타셨던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 피스 앤 그린 보트는 환경재단과 또 일본에 있는 피스보트가 같이 콜라보해서 매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가까이도 여행을 함께 하는데요. 그 넓은 배니까 탑승객들이 많잖아요. 네네. 일본과 한국에서 모인 그 탑승객들이 한 500~600명씩 이렇게 타니까 1000명 넘게 하나의 마을이 구성되는 거예요. 와, 예. 그 마을 안에서 환경이나 평화를 테마로 계속 뭐 세미나도 열리고 포럼도 갖고 또 저처럼 뮤지션들은 환경을 주제로 한 공연도 하고 네네. 그렇게 일상을 계속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혹은 필환경 실천하다 보면 나 혼자만 이러는 건가? 이게 뭐 이렇게 누구한테 전해지겠어?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런다고 해서 지구 환경에 큰 보탬이 되겠어?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런 외로움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외로운 그 일상 속에서 다른 분들하고 연대하니까 더 이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 이제 여행하는 여행지도 다 환경을 주제로 한 그런 여행지에서 네. 좀 공부하고 느끼듯이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 10년 넘게 매년 타고 있어요. 와, 그 아까 인원수 듣고 좀 놀랐어요. 1000명 가까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줄 일단 몰랐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마을 하나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이렇게 배 타고 나가 버리면 뭐지 핸드폰 이런 것도 전혀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안 되고 또 나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돼. 아 그런 게 없네요.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 그랬어. 이런 게 없이 네네.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즐겁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야, 이야기 한번 깊게 딱 달아오르면 끝없이 이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내리고 나면 되게 많이 몸이 막 축 처져 있어요. 그만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을 달궈줄 노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노래 어떤 것들 불러주실 건지 곡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슈퍼스타 불러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꼭 불러주셔야죠. 그에 네. 앞서서 그 고라니에게라는 노래를 부를 건데요. 제가 나를 잊게 하는 우리라는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올해는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이렇게 4개 지역에서 그 지역의 뮤지션들과 또 그 지역 마을 공동체 분들하고 노래 만들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광주에서 노래 만들기를 하는데 거기는 한세봉 생태공원에서 그 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는데요. 네, 네. 거기서 농사 짓는 분들이 지을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비닐봉지를 안 쓴다. 네. 그리고 화학 비료나 농약을 안 쓴다. 3번째, 그 주변에 있는 그 고라니들이 와서 밭을 좀 헤쳐놔도 썩내지 않는다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네, 네. 우리가 환경을 이야기할 때 그런 생태적 감수성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수치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그 3번째 조건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물론 농업을 아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라니가 좀 유해 식물 그렇죠. 동물이겠지만 속상한 일이죠. 네, 네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좋아서 그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라니에게 먼저 들려드리고 또 슈퍼스타 이어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노래 청하면서 또 이한철 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라니 어서와 우리 마을로 어제는 밥도 안 먹고 갔지 고라니 잘 지내 요즘 어때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 자주 가는 현목가에 난 너와 함께 춤을 춰 바로 이 순간 우와 많은 사람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새 봄날 새싹이 트고 얼어있던 내 맘 네 손에 녹아 다시 한 번 더 많은 사람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따스한 바람 정겨운 그 냄새 날 기다리고 있을까 많은 사람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 많은 사람과 박수도 치고 나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 나를 지켜준 고마운 지구 나를 지켜준 고마운 바로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에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만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되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나나나입니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너만의 인생의 슈퍼 스타
네, 마지막 곡까지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이 노래 정말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최근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미드와 파라솔이 불러서 더욱 인기를 얻게 된 노래인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노래인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 조준호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제17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환경교육과 평생교육 공감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